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없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시조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 전원 생활의 풍류를 즐기며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시조일 것입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이 시조를 통해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근면함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론 동창은 임금, 노고지리는 신하들, 즉 신하들이 임금의 성심을 어지럽히면서 시끄럽게 굴고 있고 소는 백성, 소치는 아이는 목민관으로 목민관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 상기 안이 잃었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자면 아침 해가 떴고 종달새도 울고 있는데 머슴놈은 아직도 안 일어난 거냐? 저 고개 넘어 이랑이 긴 밭을 도대체 언제 가려고 하는지. 지금에 와서 이 시조를 풀어보니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시조를 읽고 있는 나는 지체 높으신 양반이니까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머슴이니까 얼른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라고 다그치는 양반에겐 평화로운 전원생활이겠지만 머슴에게도 과연 평화로운 전원생활이었을까요? 개편 이후 첫 재수없고 브리핑의 다짐. 그냥 A는 B다라고 생각해왔던 뉴스들에 대해 한 번 더 상식적이고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드리는데 작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름철 동창이 박는 시간은 새벽 5시 반경입니다.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카 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카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앱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앱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한 놈만 팬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모닝 이슈.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대전, 충청의 현안 중 하나만을 골라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개편 이후 첫 방송입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전해드리는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3주 만에 뵙네요. 어떻게 휴방 기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휴방 기간에 날씨가 엄청 더워서 더위를 피하느라 시간 보내니까 3주가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저는 사실 휴방이라고 해서 남들이 다들 뭐 방학을 했네, 쉬어서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쉰 날이 진짜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럼 방학 아니셨어요? 방학이 아니고요. 일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개편의 초점을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좀 주안을 뒀었는데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 시조 그 기자님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을 때는 그냥 A는 B다 이런 식으로만 늘 배웠었는데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A는 B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조에서도 되게 서정적인 농촌의 풍경을 좀 읊조렸는데 좀 생각해보면 그 서정적인 풍경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너 이래! 막 이런 거. 예. 워낙에 낭만적으로만 보는 환경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은 참 그 낭만이라는 걸로 좀 잊혀지는 경우도 있죠. 네. 애로가 아닌 애로사항이죠. 그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보통 백설공주는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백설공주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새엄마 왕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 그러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백설공주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저는 왕비보다도 백설공주 아빠 같아요. 부인이 죽고 새 여자의 눈이 멀어서 그 여자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으로서 아무런 일도 안 했잖아요. 전 아빠가 존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다양한 해석과 사고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동안은 뉴스도 그렇고 A는 B다라고 많이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우리 대충 뉴스에서는 앞으로 A는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고 이걸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개편의 방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가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환경부가 환경보전 방안 제보안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 이달 초 대전시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환경 재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안의 이제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이 뭐 예정돼 있고 뭐 부지를 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환경부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면요. 환경부는 그 갑천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 미호종계 수달
등 법적 보호종 서식처를 정밀 조사할 것, 그리고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자연형 습지로 조성할 것, 태봉 취수보 기능 상실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호수공원 녹조 및 수질 관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뭐 수달이나 뭐 맹꽁 이런 서식지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보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으니까 수생태계 그 향상 조성에 대한 그런 계획도 대전시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거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호수공원이 조성됐을 때 그 호수공원에 발생할 수 있는 녹조, 수질 저하 뭐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내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그 인공 호수공원 조성의 좀 중단에 가까운 그런 요구라고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이에 대해서? 대전시는 이번 요구에 대해서는 2, 3주 정도 보완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3주 안에 이게 다 보완이 가능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동안에도 환경의 대책을 다 마련을 했다라고 밝혀왔던 대전시인데, 환경부에서 다시 이번에 재보완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책에 있어서 복병을 만난 셈인데, 이걸 다시 2, 3주 만에 해결하겠다고 다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대전시의 입장은 환경 관련된 부분도 잘 정비를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었는데, 결국 환경부가 이러이러한 사안을 보완하라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 갖고 한 시민단체에 계신 분께서 금강일보에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그걸 대전시가 좀 내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그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좀 들렸던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양은모 녹색연합 사무처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지역 매체에 시민단체 회원께서 이제 글을 게재를 하셨죠. 이제 이러한 상황, 환경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믿을 수 없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자료를 내라, 뭐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 이 정도까지 왔다면 대전시장이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지 결정할 때다, 뭐 이러한 주장인데, 이런 주장의 칼럼에 대해서 좀 대전시가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뭐 예전에 이정현 그 청와대 홍보수석 생각이 나네요. 하필이면 그걸 보셨어 하면서 이제 그렇죠. 네, KBS 그 보도국장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이제 공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실은 이 친수구역 개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친수구역 특별법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수자원공사에 떠넘겼고, 대신에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강 주변, 그 물 주변의 개발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해서 돈을 좀 벌어라라고 만드는 그런 특별법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로 인해 생겨난 이 친수구역 특별법은 사실은 옳게 태어난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대전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주택보급률도 100%를 넘고 있고,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은 가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신규 아파트들이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그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거는 좀 철학의 문제인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회도 11일 열렸었는데요. 이때 토론에서도 호수공원 예정지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생태 주거단지, 저밀도의 주거단지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주택 보급률이 사실 보급률이 좀 호수가 많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1인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1인 세대들이 다 독립세대, 세대주의 형식을 띠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좀 늘어나는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 보급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 주택 보급률은 정상적으로 했다면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1인 세대들, 뭐 20대, 10대에서 독립 세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1인 세대가 늘어나면 1인 세대에 걸맞는 집을 지어야죠. 네, 지금 이 아파트들은 좀 평수 크고 뭐 좋은 데들 아닌가, 좀 비싼 동네일 거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 해명이 약간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불이나 점포 13곳이 화재의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전 지역 내 무등록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보도입니다. 충청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 9일 대전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3곳이 화재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 화재 피해를 입은 생선골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원, 시장상인회 등에 따르면 무등록 시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등록 시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런 시장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예, 현재 대전시는 무등록 시장으로 분류한 곳은 유성시장 이 한 곳밖에 없는데요. 이 대전시의 집계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화재가 발생한 중앙시장 생선 골목을 무등록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의 집계는 유성장, 거기는 5일장이니까 거기만 무등록이지만은 정부 집계에서는 중앙시장도 무등록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전통시장의 화재는 작년에인가요? 서문시장에서도 불이 났었었고, 대구 서문시장이요. 굉장히 좀 항상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전선, 배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종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대전시하고 정부하고의 집계가 이렇게 다를까요? 일단 지금 무등록 시장으로 대전중앙시장에 생선골목이 분류돼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무등록 시장 입구까지는 화재 안전점검 요원이 방문하지만 점포 내부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게 시장 상인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이니까 일단은 입구 쪽은 와서 이제 점검을 하지만 그 안에 점포 하나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내부 시설까지는 보지 않았다는. 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경우는 무등록 시장이라 할지라도 신청을 하면은 그 안전점검에 관한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보면 화재 예방 시설 국비 지원 받은 사례를 보면 대전에서는 무등록 시설, 무등록 전통시장에 화재 예방 예산이 지원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전시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한 10억 7천만 원의 화재 예방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요. 아직 대전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통시장은 사실은 그래요. 그 안전 관련한 것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상인들의 어떤 재산 피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영업을 하는 시간대에 그런 대형 화재가 나면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손님들까지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앙시장 가 보면은 대피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통로도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안전시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왜 일반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렇게 안 찾게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 임병환 기자님은 전통시장에 가끔 가시나요? 제가 전통시장을 저희 집 근처에 도마 큰 시장이 있거든요. 한 1년쯤 전에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잘 안 가시게 돼요. 동네 마트를 더 많이 가게 되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좀 편의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마트 가면은 무빙워크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카트 들고 쭉 다니기만 하면 되고 주차장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편한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편의성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위생 관련한 것도 마트 가면은 이제 냉장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전통시장은 좌판에 내놓고 파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은 거기 뭐 신용카드 받고 카트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편의성과 위생, 그걸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상인분들이 돈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좀 공공 지원을 해가지고 상인들을 위한 마트를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중앙시장 마트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인들이 입점도 하시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카트도 하고, 네, 주차장도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요? 예, 너무 뭐랄까, 뭐 이런 전통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이 있는 것이나 어떤 그런 건데, 어떤 지자체가 나서서 어떤 한 곳에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든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건 굳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 상인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셔야 되고 그게 뭐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 상권을 지키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오면은 거기에서 우리 골목에서 벌어간 돈을 본사로 가져가니까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지역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는 거니까 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편의성과 위생성을 갖춘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네. 돈마큰 시장을 다녀왔네요. 제가 여름 휴가 때 네. 그 지리산에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마트에서 사기보다는 전통시장에 여러 곳 상가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샀던 기억이 있네요. 네,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부여군 규안면에 수박을 키우는 26농가가 올해 수박 옆구리가 터지거나 도롱박 모양으로 찌그러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인데요. 부여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26개 농가 164 비닐하우스에서 수박 8만 주가 대부분 도롱박 모양이나 옆구리가 터지는 피해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기형과로 자랐다고 합니다. 수박이 옆구리 터졌다고 하니까 옛날에 뭐 김밥 부인 옆구리 터졌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박 농사를 이분들이 한 해 두 해 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수박 농사만 되게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지으신 분들인데 갑자기 농사가 별 탈이 없었는데 망쳤다는 얘기인데 왜 망쳤다고 이 농민들은 주장을 하시나요? 이 농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새로운 종자의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기능성 수박인 히읗씨앗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읗씨앗은 종묘회사 직원이 농협을 대신해서 농민들에게 판매를 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심었던 씨가 아니라 새로 나온 기능성 씨를 심었는데 그 씨는 그 농협 직원하고 그분들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 기능성이니까 더 좋겠다 싶어서 심었던 얘기인 거죠? 예, 이 같은 똑같은 씨앗을 부여 규암 이곳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웠고 경북 봉화에서도 똑같은 씨앗으로 수박을 키웠는데 경북 봉화는 노지 들에서 키웠는데 이번에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부여 규암에서만 지금 이런 피해, 지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이 특정 이 기능성 수박을 이제 잘 팔고 있으니까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씨앗을 심은 건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북 봉화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심어가지고 되게 농사가 잘 됐고 근데 부여 규암 같은 경우는 이걸 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심으니까 농사를 망쳤다. 그러니까 고로 농민들의 주장은 이 씨앗은 비닐하우스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우리한테 팔았냐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씨앗을 판매할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종묘회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종묘회사에서는 이미 이 씨앗을 판매하기 전에 자기들이 수개월 동안 키워본 결과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인 거고요. 또 씨앗을 판매할 때 이 씨앗의 특성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묘회사는 씨앗은 문제가 없고 농민들이 잘못 키워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묘회사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씨앗을 이제 제공해주겠다 계속 무상으로 뭐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시한 것 같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올해부터 다시 키워서 지금 상품으로 해서 내놔야 될 때 보니까 이 수박의 모양이 동그랗지도 않고 도롱박 모양에다가 또 자기 수박이 누가 만진 것도 아닌데 스스로 터져버리는 이런 수박을 2년 더 키운들 이걸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농민들의 걱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수니까 그 종묘회사가 좀 더 이제 그 크겠죠. 예, 뭐 힘의 균형추를 따져 본다면은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또 종묘 이런 씨앗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사실은 검증한다는 게 농민들 힘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의료 분쟁 같은 거 났을 때 환자가 일반인이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규암 농협 같은 경우는 단위 농협이지만 농협 중앙회가 있으니까 중앙회가 또 이 씨앗을 홍보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농협 중앙회는 이거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다면서요? 네, 농협중앙회에서는 이거는 부여 군 농민과 부여 규암 농협에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협 중앙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롯데마트가 농협중앙회가 제공하는 물건을 팔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을의 입장이다. 따라서 롯데마트 측에다가 어떠한 어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의 그런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원래 이제 취지가 그런 이제 말 그대로 협동조합인데 그 조합의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농협중앙회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는 말 한마디가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좀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떤 농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게 농협이 어떤 기본적인 원리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씨앗을 받아서 수박을 생산해서 그 수박을 또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된 판로는 롯데마트이기 때문에 롯데마트에 팔려면 우리가 이런 수박을 심어야 된다라고 농협에서 제안해 와서 농민들이 심은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는다? 이건 사실 좀 어떤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겠죠. 농협이나 롯데마트 뭐 이런 입장에서는 그 피해액이 뭐 그렇게 크게 다가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농민분들한테는 정말 큰 거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막 다발적으로 발생한 일도 아니고 조금 더 내 이웃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현명한 그런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하던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일동 개발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도안 17, 18, 19 블록에 대한 사업을 신축공사 수주를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도안 17, 18, 19 블록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26개 동 2,479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공사 수주액은 5,188억 원으로 현대산업개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대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현대산업개발에서는 뭐 큰 공사를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예상 위치는 상대동 트리플시티와 대전 역사박물관 사이인 곳인데요. 그동안 땅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토 측이 토지의 70% 이상을 계약하거나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던 거를 유토라는 곳이 70% 이상을 정리해서 확보를 해갖고 그걸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유토 측도 뭐 토지를 다 산 건 아닐 수 있고요. 아마 토지 사용 승낙을 받거나 후에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거기가 뭐 정상적인 회사일 테니까 그냥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전에 무슨 영화 보면은 이렇게 뭐 이거 도장 찍으셔 막 이래가지고. 네, 뭐 그런 셈입니다. 뭐 토지주들에게 연락을 다 해서 여기에 대한 아파트 개발에 대해서 후에 토지를 매각할 것이다 아니면 현 시점으로 토지를 매각하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니. 네. 아파트 개발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돈 내고 내가 개발하고 내가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얻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아파트 개발이나 그러니까 개발 회사들이 하는 개발이나 아니면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나 자기 돈 갖고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하죠. 투자를 받고. 그래서 잘 되면은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안 되면은 그건 오롯이 이제 채무로 이제 다가가서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민 모두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그들만의 이익이고 못 되면은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주택 정책에 있어서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택 보급률, 원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 좀 철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개발되고 깔끔하고 이런 보기 좋기는 한데 대전 시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시민은 아니니까 네, 어렵습니다. 대전에서 지금 다니다 보면은 빈 땅, 그러니까 벌판처럼 되어 있는 곳은 다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한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죠. 지금 호수공원 지금 합천 친수구역 얘기했지만 거기도 지금 논으로 되어 있던 거를 지금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대전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도안 2단계 지금 말씀드린 곳은
호수공원에서 모건대 방향으로 좀 넘어오다 보면 있는 곳이거든요. 교도소 옆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거기서 지금도 논밭이 있는 곳을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또 하고 있고 사실은 아파트가 없으면 대전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어떤 그 시정의 굵직한 철학 아래에서 그런 개발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네, 다음 소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관람용으로 키우던 철갑상어가 지난 11일 오후 대전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전 아쿠아리움은 그 건강 상태가 나쁜 철갑상어 2마리를 자연 계곡에 풀어놓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 2마리가 하천 아래로 쓸려 내려간 이후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날 죽은 채 하천 주민 내 신고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 수족관에서 키우다가 이제 이게 비실비실하니까 그 수원이 뭐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막 수원 올라가게 된 게 어떤 관리 부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비실비실하니까 자연의 품에 일단은 둬서 좀 원기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비가 막 와서 계곡이 범람하면서 얘네들이 쓸려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네, 그 하천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거죠. 네. 얘기죠. 뭐 길이가 170cm 뭐 이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최소한 1m, 1.6m 정도로 보이고요. 그 주민들은 이 하천에서 이러한 물고기를 봐서 되게 깜짝 놀랐다는 말씀이요. 뭐 처음에는 그 많이 놀라셨겠네요. 괴물 영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철갑상어 되게 비쌀 텐데 안타깝네요. 뭐 비싼 걸 떠나서 생명체가 그렇게 이제 죽었다라는 게 아쿠아리움이면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사육을 해서 관람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지금 수조의 수온이 좀 상승하면서 물고기에 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관리 차원에서 이걸 자연하천에 풀어놨다. 이게 어떤 치유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에 대한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관리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얼핏 들었을 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뭐 우리가 어거지로 막 그런 동물들을 잡아다가 요즘엔 동물원을 없애다 이런 운동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철갑상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직 못 찾았다면서요? 네, 근데 또 이곳에서는 이렇게 좀 사육하는 아니면 관람용으로 키우는 것을 탈출한 사례가 또 2016년에도 작년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작년 11월에 새끼 반달가슴곰이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등산하던 분이 보문산에 웬 곰이냐 라고 해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 곰을 이제 잡고 보니까 이 아쿠아리움에 동물 사육 코너에 있던 아기 곰이 탈출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 동물들을 잡아다가 관람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동물권, 흔히 얘기하는 인권처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아쿠아리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배너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은 악어쇼 서머 공연 해가지고 뭐 쉬는 날 없이 공연한대요. 근데 공연 시간에 보니까 평일은 11시 반, 1시 반, 3시, 5시, 그 주말은 11시 반, 1시, 2시 반, 4시, 5시 반. 강행군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악어들이 이 하루에 공연을 4번 내진 5번, 사람도 똑같은 공연을 4번 내지 5번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체험 목적으로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입장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요즘에 뭐 돌고래도 공연하지 말자 해서 뭐 바다에 보내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전도 좀 이제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대전 아쿠아리움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맹사수도 있어요. 사자, 하이에나 뭐 이런 종류의 덩치가 큰 맹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맹사들도 사실은 되게 좁은 곳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꼬챙이에 고기를 꿰어서 그 고기를 주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기를 얼마나 이 동물이 먹는지 사실은 관리가 사실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식욕 관리, 먹는 관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좁은 우리에 이런 맹사를 어떤 동물을 키워도 괜찮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는 동물복지에서는 사실 그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학술적으로도요. 과연 이제 어린이들이 동물원에서 동물을 관람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연구도 좀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에서 동물을 봤다고 해서 동물을 뭐 사랑하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친자연적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린이들 동물원 가면 막 어이 여기서 놀래키려고 하고 그쵸 막 자는 거 깨우려고 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동물원에 대한 생각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개편 이후 첫 대충뉴스 방송을 한번 마쳐봤습니다. 우리 방송의 이번 테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좀 우선해보자 이런 거였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좀 진행 방법을 좀 달리 해본 건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뭐 기자님들도 앞으로 좀 개선된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버벅대긴 했지만은 그래도 네. 우리는 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네, 수요일 방송에서 더욱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 뉴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요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장재환 기자의 요즘 뭔 일 이슈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장재환 기자께서 얼마 전 전국을 뒤흔든 뉴스를 최초로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이른바 용가리 과자 사건을 통해 본 먹거리 안전과 정부기관의 대응들, 그리고 불량식품의 기준과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고요. 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